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김혁입니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국제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 공군이 이란 군부의 핵심 수장이자 향후 유력한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꺼셈 솔레이머니 이란 혁명수비대 꼬두스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 합동 특수전사령부 소속 무인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완파되며 솔레이먼 소장을 포함해 PMF로 불리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아부 알 무한디스 무 사령관도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 정부는 미국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선언하고 1월 8일 이라크 미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강행하였고 다행히 미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이란의 인도적인 조치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 당일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추락의 원인이 초기 기체 결함이 아닌 이란군의 실수에 의한 격추가 확인이 되면서 국제사회는 176명이 사망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고 이란 정부도 즉각 잘못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란과 미국 간 지속되어 온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런지 아니면 양국이 새로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국가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게 이란은 중동 국가 중 한 곳, 뜨거운 모래의 나라, 그리고 악의 축의 국가로 지명된 암울한 나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가 뚜렷이 존재하며 특히 한국산 가전제품이 이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한국산 자동차를 이란 각지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한국의 모든 문화를 동경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8천만 명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젊고 교육받은 인적 자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또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중동 국가들 중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서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근 중동 CIS 국가로 가공 물품을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입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의 뒷받침이 지난 40년간의 다양한 제재 속에서도 이란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기업이 지배하던 이란 석유 산업을 이란 내부적으로 국유화하고자 했던 이란의 민족주의자 총리였던 모사데크 총리를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영국 해외정보기관인 비밀정보국이 함께 당시 국왕이었던 모함마드 레저 셔 팔레비와 군부에 공작하여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위 아작스 공작작전으로 불리는 이 작전은 이란 현대사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후 이란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중동 지역 내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게 되며 중동을 대표하는 친미 국가로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 연료와 기술을 도입해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핵 개발의 모태가 되게 됩니다. 이슬람 문화를 무시한 일방적인 서구화 정책은 보수 성직자들과 농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미국의 내정 간섭, 팔레비 왕정의 부패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친이스라엘주의는 결국 1979년 프랑스에서 망명 중이던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무함마드 레저셔 팔레비를 축출하고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1979년 11월 이란 대학생들이 무함마드 레저셔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며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 침입하여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삼고 444일간 억류하게 됩니다. 이 대사관 인질 사건을 계기로 1980년 4월 미국과 이란의 국교는 단교되며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인질극 와중인 1980년 9월 이란과 국경을 맞댄 이라크가 국경 문제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해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1988년 7월까지 8년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라크는 5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으며 이란 또한 6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란에 약 6,27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도 안겨주게 됩니다. 많은 이란인은 미국이 이라크를 배후 조종하고 지원해 이란을 공격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후 이란은 전후 복구기를 거쳐 1997년 개혁파 하타미 대통령 시절 문명가와의 대화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란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의 국가로 지명하고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UN, 유럽연합의 제재가 추가되며 이란은 2012년 극도의 경제난을 겪게 되고 2013년 현 이란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서방 국가들과 핵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2015년 7월 이란과 소위 P5-1으로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불리는 JCPOA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이란은 10년간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16년 1월 16일 이란에 대한 대부분의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이란은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이란 핵협정은 전임 오바마 정부의 가장 수치스러운 업적으로 치부되며 결국에는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에서 독단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핵협정 유지를 위해서 약속된 조항들을 1년간 지속 이행하였으나 결국 미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의 경제관계 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이란도
핵 협정 시 약속한 우라늄 농축 상한의 단계적 상향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번 솔레이먼 사령관 공습 살해 사건도 위와 같은 양국 간 긴장 대치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란의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벨라야테 파기로 불리는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을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체제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국회,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선출 임명하는 기관인 전문가 회의체 구성원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한 꺼셈 솔레이머니 소장은 최고 지도자 산하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꼬드스군 사령관이자 이란을 대표하는 군부 최고 실세이며 특히 시리아 내전과 IS 소탕 작전에 공로를 세우는 등 주로 이란 자국의 영토 수호보다는 해외 주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담당하며 전장의 영웅으로 이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이 이란군의 실수로 인함을 이란 정부도 자인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란 정부도 제재 해제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재협상은 없다고 일관적으로 강조해 오던 강경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핵협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는 골자는 우라늄 농축 관련 일몰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지, 그리고 중동 지역 내 이란 정부의 영향권 축소인데 이 모든 사항들이 첨예한 대립 요소들로 이란과 미국이 재협상에 임한다 해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에는 많은 난관들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 구도 진행과 이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제재 강화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현 대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이 이란 대외 정책에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과 이란의 기나긴 갈등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지난 2016년 1월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 핵협정 소식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던 8천만 이란 국민들이라는 점을 향후 양국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